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초 컴퓨터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1주차 정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뭐 만나 뵙는 건 아니죠. 어떻게 수업은 좀 들을만 하신지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든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많은 그런 수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진과에서 사진예술을 전공을 하시면서 기초적으로 아셔야만 할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사진과 관계된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분량이 좀 많으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후반부 수업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3주 정도 남았죠. 12, 13, 14까지. 네, 3주 정도 남았는데, 네, 후반부 수업도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게 궁금해요. 내지는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요런 식의 어떤 의견을 출결하시면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과연 네,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저로서도 좀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매니지먼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이 좀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진 예술을 전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죠. 뭐 카메라, 모니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프린터, 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할 거 없이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영상 컨텐츠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들은 전부 다 디지털 장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이 필름과 같은 또는 뭐 이 뭐죠? 네. 뭐 은판 뭐 또는 뭐 어떤 주로 이제 그런 플라스틱 필름을 주로 사용을 했었죠. 네, 그런 필름에다가 실제 화상,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담았다면 그게 아날로그라면 지금의 사진이나 지금의 영상은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루나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신호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재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고 영상을 찍으시는 것들이 전부 다 1과 0의 이진수로 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크기를 아실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비트 심도에 따라서 파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통해서도 만나보셨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디지털에 대해서 친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사진을 저장을 하고 디지털 장치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재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재현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그리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뭐랄까요? 네, 제대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컬러 매니지먼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프레젠테이션 상에서도 컬러 매니지먼트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결국 디지털 장치가 발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들, 시각 자료들, 시각 영상 자료들을 이 디지털 디바이스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컬러 매니지먼트도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왜죠? 기존에는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아날로그 필름 시절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면 뭐 아날로그는 잘 맞았느냐? 아니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고요. 그쵸. 완전히 손을 놨었던 것이고, 이제 디지털 장비로 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제어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슬라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가 길었으니까요. 자, 우리는 왜 컬러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위에는 팝콘이고요. 아래는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네, 팝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팝콘을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우실 때, 뭐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데우실 때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데우실 때 이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가정용 전자레인지 오븐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0와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뭐 라면을 데우시거나 햄버거를 데우시거나 하실 때 사용되는 그런 상업용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와트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팝콘을 집에서 데우실 때하고 아니면은 뭐 정말 그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에서 데우실 때하고 데우는 시간을 달리 가져가야지 동일한 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한 2분 데운다. 그러면은 저기 편의점 전자레인지에서는 1분 30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뭔가를 사시면은 햄버거를 사시거나 하면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그죠? 700와트 전자레인지에는 몇 초, 1000와트 전자레인지에는 몇 초. 이겁니다. 그럼 우리 사진은요? 사진도 결국 여러분들이 찍으신 이 디지털 이미지 또는 뭐 우리 뭐 영상 우리 사진하고 영상을 구분짓지는 말자고요. 어차피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각 데이터잖아요. 이 디지털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이러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보는 이런 그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옐로우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80%를 출력을 한다. 그러면 라지 포맷 디바이스에서는 76%, 디지털 프레스와 같은 그런 CMYK 옵셋 장비에서는 89%를 출력해야 그 비슷한 옐로우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레시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프린터의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그럼 모니터는요. 모니터 디바이스는요. 여러분들의 맥북 프로, 여러분들의 뭐 모니터 또는 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따라서 결국 그 재현되는 뭐 레드나 그린이나 블루의 그 수치를 달리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최종 결과물로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반 그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공개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자출판이 태동하는 시절이죠. 전자출판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지금 클로스드 룹 컬러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폐쇄형의 컬러 컨트롤 기술이 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드럼 스캐너가 있고 이제 맥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컬러런트를 다룰 수 있는 그 이제 조색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조판 기계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린터가 있다면은 사실은 작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오퍼레이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이 시스템 전체를 그냥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판매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컬러를 셋업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만 컬러가 맞는 드럼 스캐너, 모니터, 그리고 해당 그 옵셋 프린터가 됐던,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됐던 이런 아주 그 폐쇄된 환경 안에서만 컬러를 어떻게든 맞춘 거죠. 뭐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회사의 뭐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이제 컬러를 맞춰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나 작업자들은 컬러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는 컬러가 맞는 이런 형태로 과거의 전자출판의 형태가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과거 하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폐쇄형의 구조로 컬러를 맞추는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 모니터가 있고 집에 프린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프린터의 색상을 모니터에 맞추든지 모니터의 색상을 프린터에 맞추는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수작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근사치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 나름대로의 폐쇄형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폐쇄형 컬러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다른 곳이랑은 안 맞지만,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뭔가 1대1로 컬러를 뭐 모니터 대 프린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맞춰 놓은 그런 상황이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CMS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CMS가 뭐냐? 이 CMS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 공간을 두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프로파일 커넥션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 공간을 두고 그 주변에 디바이스들이 있죠. 뭐 모니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디바이스들이 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가상 연결 공간, 지금 프로파일 연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결 공간에서 컬러를 처리하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행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시지만은 이제 비행기에서 항공사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 항공사 시스템의 그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는 그 항공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인천공항이 있고 뭐 저 일본에는 나리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허브 공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허브 공항으로 들어와서 비행기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접된 공항들 뭐 김포공항이 됐던 이 김해공항이 됐던 제주공항이 됐던 이런 쪽으로 이런 연결해주는 그 허브 앤 스포크 방식. 이 이제 우리 항공사의 시스템인데 사실 뭐 요즘엔 또 이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좀 요즘에 항공 수요에는 잘 안 맞는다. 그냥 그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그 항공사 시스템이 바로 이 컬러 매니지먼트와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방형이죠. 결국은 우리 이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개된 형태의 시스템이고 이 개방형 컬러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소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원본 색공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목적지 색공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포토샵에 들어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전부 다 색공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셨잖아요. 그래서 sRGB 색공간, 어도비 RGB, P3, 프로포토 RGB 다 배워보셨고 지난 시간에는 그거 가지고 실습도 해보셨잖아요.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 사진의 색 공간은 무엇이죠? 정하기 나름이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로 파일로 찍으셨어요. 자, 로 파일로 찍은 이 사진의 색 공간은 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 파일은 색 공간이 없습니다. 로 파일은 색 공간이 없고요. 어도비 카메라 로우라든지 어도비 라이트룸이라든지 캡처 원 프로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로우 컨버터 소프트웨어에서 색 공간을 결정짓죠. 워크플로우 옵션이라는 곳에서 나는 이 이미지를 sRGB로 갈 거야, 어도비 RGB로 갈 거야, 프로포토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색 공간을 여러분들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익스포팅을 해야지 비로소 해당 이미지의 색 공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결정이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고 그렇게 결정된 이미지가 만약에 어도비 RGB 색공간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소스 스페이스 원본 색공간은 어도비 RGB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쉽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스페이스라고 나옵니다. 목적지 색공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쵸? 목적지 색 공간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자, 이 목적지는 여러분들의 사진의 목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프린팅 색 공간, 우리가 색역이라고 얘기하죠. 장치가 재현해낼 수 있는 색상 재현 영역, 컬러 게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특정 장치, 뭐 잉크젯 프린터 또는 나는 사도 분판 인쇄로 출력을 할 거야. 그럼 사도 옵셋 프린터, 이런 특정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가 바로 데스티네이션 스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니터는요. 여러분들의 모니터도 데스티네이션 스페이스입니다. 목적지죠. 여러분들의 사진이 재현되는 모니터든 프린터든 뭐 태블릿이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든, 그쵸? 데스티네이션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본 기본 소스 스페이스가 있고 그 소스 스페이스의 컬러를 목적지 색 공간에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매개 연결을 해주는 그 공간이 우리가 아까 보셨던 프로파일 커넥션 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프로파일 연결 공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계속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컬러 특성을 어떤 뭐 디바이스면 디바이스, 색 공간이면 색 공간, 컬러의 특성을 기술해 놓은 파일을 우리는 이제 컬러 프로파일 또는 뭐 ICC 프로파일 또는 ICC 컬러 프로파일 또는 그냥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파일의 종류는 크게는 이제 뭐 색 공간 프로파일, 우리 sRGB, 어도비 RGB, 프로포터 RGB, P3 이거 다 프로파일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프로파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기준 색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기준 색 공간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제 모니터, 제 노트북에 이 맥북 프로, 저는 15입니다. 15인치 맥북 프로의 이 2019년형 20년형인가? 하여튼 네. 이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에서 재현해내는 컬러 특성을 기술해 놓은 파일, 컬러 특성을 담아 놓은 파일은 바로 이 모니터의 모니터 프로파일이 되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장치 프로파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인쇄를 하신다, 출력을 하신다, 내가 앱손 P600 프린터에다가 프리미엄 글로시 포토페이퍼를 가지고 출력을 한다 그러면 앱손 P600의 프리미엄 글로시 포토페이퍼로 출력했을 때 컬러 출력 특성을 기술해 놓은 파일이 있죠. 그게 바로 프린터 프로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파일들을 연결을 하는 것이고, 그 프로파일들을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컬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S를 통해서 컬러 전달을 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다른 학기에 전공 과목으로 들으시잖아요. 전공 과목으로 들으시는데 뭐 거의 2학기, 3학기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내용을 제가 지금 오늘 1시간 내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지금 저 혼자 머릿속에서 좀 복잡해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프로파일이 뭔지는 이제 아셨어요. 자, 그래서 컬러 매니지먼트 작업 공간, 컬러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프로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기기 장치에 카메라는 카메라 프로파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데 아무튼 네. 그 다음에 모니터는 모니터 프로파일, 프린터는 프린터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 파일의 프로파일. 이미지 파일의 프로파일이 뭐예요? sRGB, 어도비 RGB요. 네, 프로포터 RGB요. P3요. 뭐 이런 것들이요. 결국 이 워크플로우라는 것은 결국 그 프로파일을 매개체로 해서 프로파일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주로 사용해 오셨던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 오셨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리미어 등등의 소프트웨어들 다 일단은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 장치들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면서 우리 주인님께서
이런 컬러 특성을 보이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셨구나. 아, 우리 주인님께서 이런 컬러 특성을 가지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아, 우리 주인님께서 이런 컬러 특성을 가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운영체제가, 여러분들의 포토샵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제대로 된 컬러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려서 프로파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는지, 어떤 프린터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의 포토샵은, 여러분들의 운영체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프로파일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가 좀 시뻘개요. 레드가 좀 강하게 나오는 디스플레이예요. 모니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영체제나 여러분들의 포토샵이 만약에 우리 주인님께서 시뻘겋게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보여줄 때나 영상을 보여줄 때 지금 우리 주인님은 시뻘겋게 나오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레드를 좀 줄여서 드리면은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겠죠. 작동을. 그게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인 것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죠? 제가 이제 맥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잠깐만 또 보여드리면은 우리 맥의 시스템 환경 설정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은요, 디스플레이의 색상이 있고 여기에 바로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2016년 이후에 나온 맥북 프로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라. 라고 제가 여기저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실 것이고 이거예요. 예. 얘를 선택을 하면 우리 주인님은 지금 디스플레이 P3 색 공간에 가까운 출력 특성을 가진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운영체제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포토샵이, 여러분들의 인디자인이, 여러분들의 프리미어가, 여러분들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들이 우리 주인님이 이런 컬러 특성을 보이는 시뻘겋게 나오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뭔가 컨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면 sRGB 컨텐츠가 있어요. 우리 웹 이미지는 다 sRGB잖아요. sRGB 컨텐츠는 P3만큼 시뻘겋지 않잖아요. sRGB 컨텐츠를 이 컴퓨터에다가 띄웠을 때는 우리 주인님은 지금 시뻘겋게 나오는 모니터를 갖고 있으니까 빨간색을 좀 줄여서 보여드리면은 우리 주인님이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가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맥 운영체제가, 여러분들의 포토샵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제가 포토샵이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이런 그 모니터 프로파일,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을 별도로 제가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을 하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포토샵 안에서 내부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포토샵을 실행을 하시는 경우에 포토샵은 운영체제한테 디스플레이 프로파일 내놔. 지금 우리 주인님 어떤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달해줘 라고 API 호출이라는 것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포토샵이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 프로파일 내놓으라고. 호출을 하면은 맥 운영체제에서는 그래 지금 우리 주인님이 여기 이 내장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에 디스플레이 P3라는 프로파일을 등록시켜 주셨네. 여기서 이제 선택만 하면 등록이 된 거예요. 요 프로파일을 포토샵에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그 워플로우예요.
그냥 내부 인터널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내부에서 이런 처리를 무조건 한다고요. 예, 내부에서. 그러면은 이제 포토샵이 가지고 와서 우리 주인님이 이거 쓰시는구나. 이미지를 보여드릴 때, sRGB 보여드릴 때, 어도비 RGB 보여드릴 때, 뭐 P3 보여드릴 때, 프로포토 RGB 보여드릴 때 다 여기에 근거해서 보여준다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장 디스플레이에 이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엉뚱한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포토샵에서 보시는 포토샵에서 보시는 모든 이미지의 컬러는 이상하게 다른 컬러로, 올바르지 않은 컬러로, 잘못된 컬러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난 포토샵 건드린 거 없는데? 네, 포토샵 건드린 거 없어도 운영체제의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을 땡겨간다고요. 이게 컬러 매니지먼트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 블로그, 유튜브에도 있습니다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모니터 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정확한 색온도, 정확한 감마, 머시기 뭐 해서 정확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인데요. 그거는 좀 옛날 얘기이고요. 네, 한 10년 전 얘기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2021년의 환경에서는 사실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네. 그만큼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맥 정도 사용하신다면, 아이맥이나 맥북 정도 쓰신다면, 네. 다른 노트북들은 제가 몰라요. 예, 다른 노트북이나 다른 모니터들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필요 없다. 네, 굳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이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내장 디스플레이 속성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밝기 조절하고 트루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둘 다 켜놓고 사용을 하는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자료 수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딱 네 가지만 합니다. 딱 네 가지만 합니다. 흰색의 밝기를 맞춰주고요, 흰색의 색상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톤 제한 특성을 맞춰주고요, 검정색의 밝기를 맞춰줍니다. 요 네 가지를 원하는 목표 값으로 교정하는 것이 바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딱 네 가지예요. 딱 네 가지. 자, 근데 첫 번째, 흰색의 밝기. 결국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디스플레이 밝기. 여기 지금 자동으로 밝기 조절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죠? 디스플레이 밝기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밝기가 밝으면 모니터도 밝게, 주변의 밝기가 어두우면은 모니터의 밝기도 어둡게. 그쵸? 그게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다들 해보셨을 텐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으로 밝기를 고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기능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색의 색상을 잡는 건데요. 이건 화이트 포인트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화이트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색온도를 뭐 6500K의 색온도로 맞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아래 보시면 이 트루톤이라는 기능은 뭐냐면은요, 이 모니터의 색온도를 주변부의 색온도에 맞게 가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약간 푸르딩딩하면 모니터의 색온도도 푸르딩딩하게, 주변이 따뜻하면 모니터의 색온도도 따뜻하게. 여러분들 지금 90% 이상의 아이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폰에서도 이 트루톤 기능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이 트루톤 기능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제 환경에서는 지금 제 맥북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이 그 트루톤 센서가 이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누런 컬러가 나오면 디스플레이가 누래지고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시퍼렇게 나오면 디스플레이가 펄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컬러를 인지를 해서 모니터에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트루톤 기능인데, 트루톤 기능을 사용하면 뭐 사진 하시는 분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이나 뭐 트루톤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딴 무슨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 안 되고요. 세곤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거든요. 세곤도의 개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실에서 뭔가 그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뭔가 작업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뭔가 특정한 세곤도 뭐 6500 내지는 5000K 뭐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될지 모르겠으나 보통 여러분들이 암실에서 아무런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약간의 뭐 간접 조명이 됐든 뭐가 됐든 아주 약간의 조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변 환경에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온도를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주변의 벽이 지금 제 뒤에 보시면은 제 뒤에 환경은 좀 누렇죠. 예, 누런 빛이라면은 제 모니터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차갑게 보일 겁니다. 결국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눈도 화벨 AWB 다들 아시잖아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 여러분들의 눈도 오토 화벨 기능이 있어가지고 색온도에 순응한다고요. 특정 색온도에 순응한다고요. 완전한 암실에서 내 모니터를 5000에 놨든 6000에 놨든 그 특정 색온도에 순응을 한다고요. 예. 우리가 색온도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디스플레이를 보거나 프린트를 보거나 뭐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시퍼렇지 왜 이렇게 누렇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좀 따뜻한 어떤 조명 하에서 어떤 대상물을 봤을 때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시퍼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저기 색온도 배우실 때 다 하셨잖아요. 화벨 배우실 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모니터 캘리 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모니터 캘리를 하면은 좀 따뜻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시퍼런 조명 하에서 모니터를 보셔서 그런 거예요. 예. 아무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상대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트루톤 기능만큼 강력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애플밖에 없죠. 이렇게 좋은 기능을 넣어놨는데 이걸 안 쓰시겠다고요?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흰색의 색상을 고정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루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신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 트루톤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 사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과는 상극인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거 켜놓고 쓰세요. 네, 뭐 이거 켜놓고 쓰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상 프로파일은 따로 뭐 무슨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링 하지 마시고 그냥 디스플레이 P3 놓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잘만 나옵니다. 그 제 블로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P3가 색공간 프로파일인데 이 색공간 프로파일을 디스플레이 프로파일로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러 작업을 했을 때 그 컬러 정확도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이 컬러 정확도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쓰시라. 네, 이거 쓰시면 되고요. 내 모니터에 뭐 밝기를 뭐 무슨 뭐 sRGB 기준인 80칸델라로 맞춰야 되네. 어도비 RGB인 160칸델라의 밝기로 맞춰야 되네.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되려면은요, 주변 공간의 기준도 거기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sRGB나 어도비 RGB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그 앰비언트 공간의 기준이 있잖아요. 앰비언트는 뭐 32룩스 이하, 뭐 20룩스 이하의 암실,
상황에서 제 모니터가 80칸델라, 뭐 160칸델라인 것이지 어쨌든 밝기도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노트북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밝기를 고정값으로 두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변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낮에도 노트북 쓰실 수도 있고 밤에도 쓰실 수 있고 뭐 이렇게 실내 조명이 있는 상황에서 쓰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 세곤도도 트루톤 사용하시면 의미 없다. 그냥 이렇게 쓰셔라. 네. 골치 썩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이 잘하고 있어요. 네. 왜 잘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는 곳 ICC라는 곳에서 이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이 1993년도에 그 팔로알토 샌프란시스코인가요? 네, 그 팔로알토에서 그 처음 그 ICC의 설립 당시에 창립 총회에서 만났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기념 사진을 찍었죠. 네, 기념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2016년에 그 ICC 회의 미팅을 할 때의 그 회의 장소 이게 뭐죠? 네. 아무튼 그때 회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ICC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요. 프로파일의 스펙을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프로파일의 스펙을 규정해 놓는 것이고 이 프로파일이 담고 있는 내용 뭐 예를 들면은 뭐 흰색의 밝기, 검정색의 밝기, 흰색의 색상 뭐 이런 또는 뭐 이 톤 제한 특성, 뭐 중간 톤의 뭐 밝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해서 프로파일의 형태로 이렇게 딱 스펙을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에 관계없이 뭐 MS의 윈도우가 됐던 애플의 맥OS가 됐던 뭐 어도비의 포토샵이 됐던 어도비의 프리미어가 됐던 애플의 퀵타임이 됐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어떤 OS에서도 OS가 윈도우하고 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리눅스도 있고 뭐 등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고 결국 이러한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에 범용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프로파일의 스펙을 규정하는 곳이 바로 ICC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결국은 어떤 기기에서 예를 들면 장치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기에서 재현되는 원색의 컬러 특성을 기술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장치나 타블렛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카메라나 얘네들은 원색을 RGB를 사용하죠. 그러면은 이 RGB 원색의 특성이 프로파일의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프린터 프로파일은요. 프린터들은 뭐 잉크젯 프린터도 있겠고 CMYK 프린터도 있겠고 뭐 사도 옵셋 프린터도 있겠고 뭐 이런 프린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프린터들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라는 그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원색의 특성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프린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염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앱손의 P600, P800과 같은 P2070 뭐 이런 프린터들 같은 경우에는 RGB로 취급됩니다. 출력은 당연히 CMYK로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잉크 카트리지 교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라이트 사이언, 라이트 마젠타 이런 식으로 잉크셋이 들어가죠. 컬러 런트라고 불리우는 원색은 CMYK이지만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에서 프로파일은 사실은 RGB 프로파일로 사용이 됩니다. 또 그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RGB 장치로 취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CMYK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포토샵에서 출력한답시고 CMYK로 변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력하는데 CMY로 출력해야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P600이면요. 만약에 프린터가 포토 잉크젯 프린터면은요.
이 부분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RGB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RGB 프린터로 취급하셔야지 정확한 컬러로 나옵니다. 요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무 담당자들이 아닌 이상은 네, 잘 모르시죠. 네. 자,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장치 프로파일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RGB나 CMYK 컬러의 특성을 기술해 놓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기술해 놓느냐? 해당 RGB 값, 어떤 특정한 디스플레이 장치, 뭐 디스플레이와 프린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 모니터는 레드, 그린, 블루를 원색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레드, 그린, 블루의 원색을 맥스 값을 줬을 때, 뭐 예를 들면 255 빵빵의 RGB 값을 줬을 때 이 모니터에서는 어떤 컬러가 출력되느냐를 장치 독립적인 컬러 값으로 기술합니다. 그게 바로 CI1931 XY 값 내지는 CI1976의 LAB 값으로 기술합니다. 이 YXY 값과 LAB 값 저번 주에 하셨습니다. YXY와 LAB 값, 이것은 장치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컬러 좌표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원색의 레드를 뿌렸을 때는 XY 값으로는 얼마예요? 그린을 원색의 그린 0, 255, 0의 원색의 그린을 뿌렸을 때는 XY 값으로는 얼마예요? 이렇게 기술한다고요. 프린터에서는 뭐 예를 들면 원색의 사이언을 출력을 했더니만은 얘가 YXY보다는 이제 LAB 값으로 기술하겠죠. LAB 값으로는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한다고요. 그게 프로파일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게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장치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색공간 프로파일도 똑같습니다.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RGB 값 또는 CMYK 값에 대응하는 YXY 또는 LAB 값의 테이블이에요. 그게 프로파일입니다. 이 프로파일만 있으면은 결국 이 디스플레이가, 이 프린터가 레드 컬러를, 사이언 컬러를 어떤 컬러로 재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이게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에서 담고 있는 정보는 바로 이 값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프로파일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죠? 프로파일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죠? RGB나 CMYK와 같은 해당 장치의 원색값에 대응하는 XY나 LAB 값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 모니터 프로파일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 모니터 프로파일은 이 모니터에서 레드를 출력했을 때, 그린을 출력했을 때, 블루를 출력했을 때 실제 XY 값, 지금 보고 계시는 YXY 값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모니터 프로파일들은 다 XY를 담고 있고요. 지금 1931 색도도하고 1976 색도도는 제가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은 대부분 YXY 값을 담고 있고요. 프린터 프로파일은 대부분 LAB 값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고 있고, 그러면 색공간 프로파일은요? 색공간 프로파일은 그 형태가 디스플레이 프로파일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프로파일로 취급을 합니다. 색공간 프로파일은요. 그래서 sRGB 프로파일을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요, 레드, 원색의 레드에 대한 XY 값, 원색의 그린에 대한 XY 값, 원색의 블루에 대한 XY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고상한 말로 얘기를 하자면 RGB, CMYK라는 이 원색은 장치에 따라서 재현되는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치 의존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모니터에서 레드 255의 그린빵, 블루빵, RGB 255 빵빵의 컬러를 이 모니터에 출력했을 때 하고요. RGB 255 빵빵이라는 컬러를 이 스마트폰에 출력했을 때하고 컬러가 다르잖아요. 장치에 의존적이라고요. 그래서 RGB 값이나 CMYK 값은 장치 의존적인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YXY나 LAB는요, 장치와는 무관하게 장치의 독립적인 컬러 좌표죠. 그쵸?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장치 의존적인 컬러
값에 대한 장치 독립적인 컬러 값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의 모음이 프로파일입니다. 네, 프로파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기라도 하셔가지고 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컬러 매니지먼트 절반은 하신 거예요. 예, 절반은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요. 지금 포토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정보창에서 보시면은 RGB 값과 LAB 값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예. RGB는 장치 의존적 값, LAB는 장치 독립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의 컬러 피커 창만 열어보셔도 RGB, CMYK, LAB 있죠.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그 LAB가 장치 독립적인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왼쪽에는 LAB, 장치 독립적인 컬러 값으로 LAB 값이 43, 68, 46이라는 컬러 값이 있는데, 자, 프로파일이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앱선 프로파일, 앱선 프린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롤랜드 프로파일, 롤랜드 프로파일 장치가 있으니까, 제록스 프로파일, 제록스 장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프로파일 상에서는 뭐가 들어있죠? 장치 독립적인 컬러 값 대 장치 의존적인 컬러 값이 들어있잖아요. 이 프로파일에는. 그래서 해당 LAB 값에 대응하는 CMYK 값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요 CMYK 값이 이 A 장치, B 장치, C 장치가 CMYK 값이 다 다르죠. 다르게 해야 이 LAB 값의 가장 근사한 컬러를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컬러 매니지먼트를 1시간에 얘기를 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네, 그쵸? 장치 독립적인 컬러, 장치 의존적인 컬러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컬러 매니지먼트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3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캘리브레이션, 장치를 교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장치를 특성화 짓는 거죠. 특성화 짓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치를 파악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컨버전, 변환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C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컬러 매니지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린터와 같은 장치는 일반적으로는 캘리브레이션 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 스테이블하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하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품 잉크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정품 용지를 사용하면 컬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컬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프로파일링만 하는데 프로파일링도 안 하죠. 예. 그냥 해당 제조사가 제공하는 그 해당 뭐 앱선 프리미엄 포토 예, 용지에 대한 프로파일 그거 사용하면 되니까 그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이미 된 상태에서 제조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파일 가지고 우리는 컨버전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애가 뭐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특성이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먼저 수행을 해줬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써도 4년을 써도 그닥 그렇게 크게 컬러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색온도하고 밝기라는 특성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밝기 조절 또는 트루톤 기능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계 자체는 제가 어떻게 한다? 생략을 해라.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캐릭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컬러 특성 자체가 톤 제한 특성 자체가 우리가 색공간 프로파일로 주로 사용을 해오던 sRGB, 어도비 RGB P3와 같은 이 프로파일에 상당히 근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사가 예를 들면은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이 모니터는 DCI P3, 디스플레이 P3의 특성에 거의 100% 맞춰서 나왔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모니터 프로파일 별도로 사용할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 프로파일로 디스플레이 P3라는 프로파일을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맥을 그렇게 쓰시라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의 모니터, 다른 회사의 디스플레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LG의 43UN700 지금 제 앞에 있어요. 43UN700 모니터를 리뷰를 했는데 그 프로파일 사용하기 전과 후의 컬러 정확도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이 필요하죠. 그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이죠. 특성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프로파일링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특성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모니터의 레드는 이렇게 재현되어, 그린은 이렇게 재현되어, 블루는 이렇게 재현되고요. 톤 재현 특성은 감마 2.3에 가까운, 그런데 애가 좀 블랙이 약간 뜨고 뭐 약간 뭐 중간 톤에선 약간 어두워지고 뭐 이래요. 이런 식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걸 기술해 놓은 프로파일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캐릭터라이제이션, 특성화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 놓은 프로파일이 있으면 그 프로파일로 컨버전을 누가 수행합니까? 여러분들의 운영 체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런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프로파일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커스텀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죠. 이 커스텀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직접 만든 프로파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43UN700 모니터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43UN700이라는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면 그 프로파일을 받아다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로 직접 만든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이죠. 주로 프린터 제조사에서 많이 제공해 주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앱손의 P7000, 앱손의 뭐 P600, P800과 같은 프린터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앱손의 정품 잉크를 사용하신다. 앱손의 정품 용지를 사용하신다. 그럼 그냥 앱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 따다가 다운로드 받아다가 쓰시면 돼요. 이게 제네릭 프로파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죠. 색공간 프로파일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sRGB 프로파일, 어도비 RGB 프로파일, P3 프로파일 같은 게 있고, 인쇄 쪽에서도 이 스탠다드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콜 내지는 포그라 뭐 이런 프로파일들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컬러 세팅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그 뭐 수압 같은 거, 스탠다드 포 웹 옵셋 지난주에 했었죠. 네, 그런 프로파일들, 얘네들이 인쇄용 기준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들이 존재하고요. 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작업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프로파일 간의 비교를 해보셨잖아요. 색공간 간의 비교를 해보셨잖아요. 어디서? YXY 색도도 안에서 또는 LAB 색도도 상에서 비교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번 주에 했었던 그거를 해보셨으면 색공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이고, 그렇게 비교를 하실 때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렌더링 인텐트까지 설명드리면 조금 힘든데,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게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컬러 싱크요. 애플이 만든, 그죠? 그 애플이 처음으로 개발한 그 컬러 싱크라는 컬러 관리 기술, 프로파일 기반의 컬러 관리 기술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회사들을 모아서 컬러 싱크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 싱크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표방하는 것이 뭐냐면, 제조사와 무관하게, 애플리케이션과 무관하게, 특정 브랜드와 무관하게 호환성 높은 범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데 이름을 컬러 싱크 컨소시엄이라고 지으면은 이게 범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 예를 들면 애플 바들의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 애플로 한정짓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름을 컬러 싱크 컨소시엄에서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결국은 컬러 싱크라는 거죠. 결국은 컬러 싱크입니다. 네, 결국은 애초의 태동 자체는 컬러 싱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그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결국은 컬러싱크라는 겁니다. 컬러싱크 컨소시엄을 이름만 바꿨어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으로 ICC로 이름을 바꿨고, 이 ICC가 지금 현재 ISO 15076 국제 기준이라는 거죠. 기원은 컬러싱크, 그 기원은 애플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인텐트까지 말씀드리면 오늘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컬러 매니지먼트의 기본 중에 기본, 왜 필요한지, 무엇인지, 프로파일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은요, 컬러싱크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팟라이트 검색에서 컬러싱크 한번 쳐보시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컬러싱크를 쳐보시면은 이게 컬러싱크입니다. 그래서 컬러싱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있도록 되어 있고, 이 프로파일 지금 어도비 RGB를 들어가 보면 어도비 RGB 프로파일의 색 재현 영역을 3차원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요, 해당 프로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해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사용했던 그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뜰 겁니다. 프로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태그가 되어 있죠. 태그가 있고, description, 그럼 한글화된 설명, 뭐 그다음에 카피라이트, 저작권. 자, WTPT, 화이트 포인트입니다. 흰색의 색상에 대한 값을 XYZ라는 장치 독립적인 값으로 정의시켜 놨습니다. 블랙 포인트, BKPT, XYZ 000, 그 다음에 RXYZ, 그 다음에 GXYZ, BXYZ. 얘가 바로 레드, 그린, 블루, 원색에 대한 장치 독립적인 컬러 값으로 규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 애플의 컬러싱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원데이터인 XYZ 값으로 확인이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사용하셨던 컬러싱크 프로의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시면은 이 레드, 그린, 블루, RXYZ, GXYZ, BXYZ 값을 뭘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 LAB 값, YXY 값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변환만 하면 값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RTRC, GTRC, BTRC라고 되어 있는 게 톤 리스판스 커브, 톤 재현 특성이라는 거죠. 레드의 톤 재현 특성, 그린의 톤 재현 특성, 블루의 톤 재현 특성 값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다시 요약하자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뭐다? 장치 의존적인 컬러, 여기서 장치 의존적인 컬러는 RGB 또는 CMY죠. 를 장치 독립적인 컬러, 여기서 장치 독립적인 컬러라는 것은 XYZ 또는 YXY 또는 LAB 값이죠. 요 값으로 이렇게 정의시켜 놓은, 특성화시켜 놓은 파일, 데이터의 몸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우리 프로파일의 종류 다시 한번 요약해서 스탠다드 프로파일, 색공간 프로파일이 있었죠. sRGB, 어도비 RGB, 인쇄, 또 인쇄의 기준인 스왑, 포그라 이런 것들, 이런 스탠다드 프로파일이 있고, 장치 프로파일에서는 모니터 프로파일, 프린터 프로파일, 카메라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네릭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커스텀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 프로파일들의 모음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맨날 프로파일을 만들다 보니 이런 류의 이제 프로파일들을 저는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재현해 놨죠. 네. 그래서 제 노트북에는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컬러 매니지먼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있죠? 남겨주시면 되겠고, 출결 반드시 꼭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더 나가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